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 2012년 개봉돼 47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영화의 큰 줄기는 1990년대 당시 노태우 정부가 선포했던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모든 외근 경찰관을 무장시켜서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민생 치안 강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범죄 소탕에 나섰는데 검찰이 또 한 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 3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을 정조준했는데요. 그때 그 시절 조폭이랑 뭐가 다른 거지?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는 MZ 조폭,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오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10.13 특별선언. 당시 우리 사회는 조폭들이 많아지면서 하루가 멀다고 강도, 폭력 같은 흉악범죄 뉴스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택시에서 그 내리는 그 청년들이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손에 온갖 흉기를 다 들었는데 그 순간에 흉기를 보니까 낙과, 쇠파이프, 야구몽댕이, 그 가스총을 들고 내리는.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밖에 특별선언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폭력배와 범죄 사탕 35%. 조폭끼리 싸우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다른 조직 폭력배를 마구 찔러서 4명을 숨지게 한 서울 영동 유흥가에 있는 서진 회관입니다. 당시 주범으로 지목됐던 조직원들의 나이는 불과 20대. 하지만 범행 수법은 극악무도했고 잔혹했습니다.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 떳떳합니다. 첫째는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이고요. 둘째는 아주 어린하고 했다는 것이 참 억울함. 직접적 살인에 가담했던 주범 2명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살인극은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데도 영향을 줬는데요. 매년 10% 정도씩 늘어만 가던 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 분위기가 현저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폭을 색출하는 작전명으로 여겨지며 2년간 계속된 범죄와의 전쟁. 조폭 274개 파, 1,400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8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영장 발부를 남용했다 등의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당시 정부는 살인과 폭력 같은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쟁 선포 전보다 5.9% 감소했다며 자평했습니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으로 조직폭력배 두목급이 대부분 검거되면서 암흑가는 군웅할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숨죽이고 있었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 등 각종 이권 사업을 장악해 검은 돈을 빨아들이던 조폭들은 번듯한 명함을 들고 사업가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돈 100억 원으로 강남에 호텔을 세우고 여기서 성매매 영업까지 한 조직폭력배가 붙잡혔습니다. 기업 사냥, 주가 조작, 횡령, 사채까지 조폭들은 합법을 위장한 돈벌이에 눈을 돌렸습니다. 1세대 조폭이 이른바 갈취형이었다면 2세대는 부동산 재개발 등 이권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합법 위장 기업형으로 진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온갖 범죄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MZ 조폭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넘버3 영화 속 조직폭력배에서 이름을 따와서 불사파란 이름으로 활동한 이른바 MZ 조폭.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20대 폭력 조직원들로 전국구로 활동해보자며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결성했는데 요즘 조폭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당히 젊다는 겁니다. 지난해 검거된 전국회는 2002년생 21살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8월에서 12월까지 1,200명에 달하는 조폭이 검거됐는데 이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75%나 됐습니다. 김호 파이팅! 영등포 남부정포 화이팅! 나는 시간가! 파이팅! MZ 조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조폭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신, 외제차, 명품, 현금. MZ 조폭은 SNS 등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숨기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조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마치 나름대로 그 왜곡된 그 자아 성취의 표출인 것처럼. 조직 구성원 형태도 다릅니다. 폭력배의 조직은 5 내지 10명씩의 소규모로 나이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로 고향과 선후배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엔 지역별로 세를 불리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비슷한 나이대, 또래 모임 형태가 많습니다. 소위 형님이 시키는 것만 했던 예전 조폭과는 달리 구속받는 것도 얽매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과거에는 그 위계 질서가 명료했었는데 두목에서부터 소위 뭐 행동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금은 위계적인 수직 구조보다는 이 협업과 수평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었다.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3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차를 몰다 길 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외제차가 주류였고요. 다 그냥 야범 도주하듯이 그냥 도망갔어요.
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타는지 했더니 돈줄은 다름 아닌 MG 조폭이 연루된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가해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이었고요. 주차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도 같은 MG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그 갈취 지역의 보호이 명목으로 뭐 폭력을 사용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불법 도박 사이트, 뭐 불법 대부 사채업 상당히 그 지능형 사기로 진화 발전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하지만 MG 조폭들이 개입한 범죄를 밝히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박, 리딩방, 고리대금업 등 추적이 쉽지 않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데요. 위협의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실질적인 위협 자체는 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상 정보에 관한 파악, 디지털에 관한 위협, 이 겁주는 모습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 진흥화되고 잔혹화되어 있는 모습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대검찰청은 최근 MG 조폭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시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 MG 조폭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